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6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제가 지금 매우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왜 화가 나 있냐면 이 원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죠? 지금 이 불공정 계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언급하면서 뭐예요? 뇌피셜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사들도 문제예요. 언론사들이 계속 이거를 자극적인 타이틀을 걸어서 50년 노예 계약이다,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계속 이런 내용들을 때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도 각각 생각이 다를 겁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 생각. 저는 원전을 이전부터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 글로벌 원전 산업에 대해서 10년을 넘게 공부를 해왔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해왔고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추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제가 작년 11월 달 그리고 2월 달에 완전히 이 원전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질 때부터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오랫동안 10년 동안 원전을 분석해 왔기 때문에 타점이 나와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결과값이 이런 결과값 250% 넘는 상승이 나와줬어요. 근데 이거를 뭐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왜 화가 나냐면 지금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자극적인 기사를 때리고 있고 진상조사에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왜?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이 원전 산업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그죠? 이 외국에서 보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왜냐면 지금 원전에 대해서 수출 경쟁을 하고 우리나라가 원전 쪽에 굉장히 정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해외에서 봤을 때 어때요? 이거 한국에서 좀 구설수가 있네. 얘네 원전 가지고 자꾸 구설수가 있고 얘네랑 사업하면은 좀 약간 껄끄럽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국가들도 원전을 이제 뭐요? 입찰 경쟁을 딱 해가지고 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있더라도 계속 이렇게 잡음들이 나오면은 이런 것들이 뭐요? 우리나라를 반대하거나 별로 안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그 해외 국가에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반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한국 지금 원전 가지고 지들끼리도 싸우고 있는데 뭘 얘네랑 사업하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대외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안타까운 게 오늘도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K원전, 북미, 유럽 포기한다. 와, 이거는 너무 자극적인 기사예요. SMR은 문제 없다. 자, 물론 SMR은 북미와 유럽 쪽에 납품을 할 거고 그리고 이 북미와 유럽 쪽에 우리나라 원전이 뭐요?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내용이 보시면은 이 계약 내용에 어떤 내용이냐면 한수원은 체코,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만 수주 활동을 하고 웨스팅하우스는 체코를 제외한 유럽과 북중미, 그죠? 일본, 우크라이나 등을 맡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웨스팅하우스가 이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에요. 조인트 벤처 투자 형식이 될 거다. 결국에는 우리나라랑 웨스팅하우스랑 지금 한미 협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용을 보시면은 웨스팅하우스가 원전에 관한 다양한 그죠? 원천 기술과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그러니까 원천 기술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웨스팅하우스가 시공 능력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 사업을 웨스팅하우스가 따내도 결국에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공을 하기 위해서. 누가 들어가요? 이거를 관찰하고 뭐예요? 관리하는 거는 웨스팅하우스가 될지라도 그죠?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두산 에너빌리티 들어가고 현대건설 들어가고 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간다고요. 아시겠죠? 여기 써 있잖아요.
미국에서 확대될 새로운 원전 일감을 따내기 위해서는 K 원전의 시공 능력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사만 보면은 와 뭐야 이거 웨스팅하우스가 유럽이랑 북미 싹 다 먹네? 와 그러면 한수원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냥 콩밥 신세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죠? 콩밥 신세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얘네들은 시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안서 제출하죠? 떨어져요. 그죠? 야 너네 원천 기술 있는데 너도 시공할 수 있어? 너네 그 시공 실패했었잖아. 웨스팅하우스가 예전에 200개월을 넘게 7년 넘게 시공을 하다가 실패한 이력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는 시공 능력이 없음이 이미 증명이 됐는데 어떤 국가가 웨스팅하우스한테 맡기겠어요. 그러면 지금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랑 협력을 하고 협약을 맺은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웨스팅하우스가 우리가 원천 기술은 가지고 있으니까 너네가 시공 능력 좋으니까 같이 협력하자 이거예요. 대신 우리한테 뭐요? 로열티 줘. 기술료 줘.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나쁜 협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웨스팅하우스가 사업을 따내도 거기에 누가 들어간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안서 자체 우리가 입찰 경쟁을 붙죠. 그 제안서 자체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우리가 시공 능력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웨스팅하우스는 증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우리나라 코리아 팀, 그죠? 코리아 팀이 들어간다고. 코리아 팀이. 그래서 한국의 시공 능력이 좋기 때문에 한미 원전 동맹이 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따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코리아 기업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공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제안서 내용이 들어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북미와 유럽에서, 북중미와 유럽에서 뭐요? 우리나라가 안 들어간다라고 정리하는 거는 잘못된 내용이다. 그죠? 보시면은 포기했다. 와, 뭘 포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포기할까요? 유럽에서 지금 루마니아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뭐 유럽을 포기하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체코 말고도 다른 쪽에서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사업을 따내면은 거기에 시공이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원전은 미국이 다른 국가와 협력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한미 원전 동맹이에요. 근데 미국은 시공 능력이 없으니까 웨스팅하우스가 대표로 이 사업을 따내더라도 따낼 때 이미 제안서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시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들어간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지금 이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한 게 손해냐? 진짜 노예 계약이냐? 아니면 이익이 있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한수원에서 공식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한수원에서 불평등 계약에 동의 못한다. 이익 남길만 하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내용을 보시면 결국에는 이 웨스팅하우스 없이는 그리고 미국 없이는 수출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죠?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웨스팅하우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만 우리나라 기업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웨스팅하우스를 이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자, 미국이 이 원전의 먹거리 사업이 있죠. 하고 싶어요. 사업하고 싶어요. 근데 미국이 뭐가 없어요? 시공 능력은 없어요. 근데 웃긴 거는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일단 시비를 건 거예요. 누구한테? 미국이랑 친한 국가 중에 원전의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딱 찾아보니까 뭐예요? 아, 이거 대한민국의 시공 능력이 좋네. 세계적이네.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자기들도 원전 사업을 하고 싶은데 시공 능력밖에 없으니까 따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야, 이거 원천 기술 우리 건데 너네 이거 기술료라도 돼. 우리가 사업 같이 따면은 너네가 시공하고 우리 원천 기술에 대한 어떤 비용을 지불해줘. 이거예요. 그러면 대신 뭐예요? 대신 우리가 미국이라는 어떤 국력을 가진 국가고 원전 사업을 수출하고 원전을 수출할 때 우리가 도움을 줄게. 수출을 할 때 도움을 줄게.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렇게 나쁜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내가 어떤 플랫폼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플랫폼이 악덕 플랫폼이에요. 수수료를 30% 40% 가져간대요. 와, 이거는 그러면 얘네랑 못하겠다. 근데 얘네랑 안 하려고 보니까 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플랫폼은 이미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장악하고 있는 플랫폼이고 얘를 이용하면은 수수료를 많이 내지만 뭐예요? 내가 매출을 그만큼 더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매출을 100을 당장 100을 낼 수 있고 지금 이 시장에 제가 맨 땅에 헤딩을 하게 되면 그죠?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맨 땅에 헤딩하면 수수료는 안 내지만 대신 뭐요? 매출을 1밖에 못 내요. 100배 차이죠. 자, 이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수료 내더라도 플랫폼을 선택하는 게 지금 맞을까요? 아니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내가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이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까요? 자, 저는 뭐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왜 그러냐면 지금 원전은 어떤 상태냐면 지금 너도 나도 원전에 대해서 뭐 검토하고 있고 원전 개발하겠다, 원전 만들어달라. 유럽에 특히 원전에 대한 물량이 늘어나고 있죠. 탈원전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심해지면서 그동안에 유럽이 원전이 침체되어 있었는데 탈원전 기조를 포기하면서 원전을 36개 이상 짓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벌써 원전을 검토하고 지금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누고 있는 게 36개예요. 그죠?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뭘 해야 되냐면 선점입니다. 선점. 선점이에요. 이 싸움은. 누가 이 원전의 기술력을 뽐내면서 선점하고 선점이 왜 중요하냐? 바로 레퍼런스가 생기기 때문에 레퍼런스. 그죠? 사업에 대한 사례가 생깁니다. 성공적인 사례. 이거는 앞으로 사업을 더 따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 원전은 지금 이미 증명이 된 게 뭐냐면 자, 많은 국가들이 재생에너지를 선택했던 국가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경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재생에너지 자체는 고비용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고비용 에너지. 우리가 인간들이 에너지 자원이 필요하지만 고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에너지. 그죠? 효율성이 떨어진다. 근데 재생에너지가 필요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믹스가 돼야 되죠. 그죠? 믹스가 돼야 되죠. 근데 원전이 주가 돼야 된다. 왜? 원전이 뭐 위험하다 어쩌다 이런 얘기 하지만 이 원전만큼 효율성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대체 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력 방안이 없다. 트럼프가 바보입니까? 이 사람은 엄청나게 똑똑하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보셨죠? 트럼프랑 그 푸틴이랑 정상회담 하는데 알래스카에서 하는데 푸틴 머리 위로 뭐가 지나갔어요? B2 스텔스 폭격기가 지나갔습니다. 자, 이거 트럼프가 이거 우연치 않게 이게 지나갔을까요? 스텔스 폭격기가? 아니에요. 트럼프한테 기선제압한 거예요. 그죠? 이 B2는 미국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위력이 큰 스텔스 폭격기예요. 가장 비싸고. 그죠? 미국만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갖다 푸틴 머리 위로 띄웠다라는 거는 야, 우리의 뭐 전투력이나 이런 게 이 정도는 돼 보여주는 거예요. 회의를 하기 전에, 회담을 하기 전에 뭐요? 기선제압하는 거죠. 왜? 이게 종전회담이니까. 너네 자꾸 까불면은 우리도 뭐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 겁을 좀 주는 거죠. 뭐 푸틴이 겁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빠졌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아, 트럼프는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하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재생에너지 인상 찌푸리고 이건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전에다가 올인하고 있어요. 올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제2의 마스가다. 마스가. 제2의 마스가 프로젝트. 그죠? 그러니까 조선이 제1의 마스가 프로젝트면 원전이 제2의 마스가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의 어떤 그런 산업에 대한 동맹, 조선과 원전. 왜?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지금 트럼프의 행정명령 떨어진 게 뭐예요? 조선을 더 위대하게. 원전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 이거 두 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기술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미국이 대한민국의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가 굳이 웨스팅하우스랑 그런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미국이 어떤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세게 나오면 트럼프가 과연 이거를 순순히 넘어갈까요? 다른 쪽에서 분명히 시비를 걸었을 거예요. 다른 쪽에서. 그죠? 미국이 더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어떤 그런 중심의 국가예요. 국력이나 경제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미국 앞에서 콧대 세우고 우리 기술력 좋은데 야 웨스팅하우스랑 그런 계약은 우리 용납하지 못해. 그러면 트럼프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너네가 수익 다 먹고 웨스팅하우스는 우리가 잘 교육시킬게. 트럼프가 이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부분에서 분명히 시비를 걸 거고 관세라든지 미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도 수출로 먹고 사는데 미국 쪽 수출에 어떤 관세라든지 이런 영향이 끼쳐지면은 우리나라가 더 힘들어집니다. 경제적으로. 그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 미국과 협력하는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나쁜 부분이 아니다. 웨스팅하우스랑 이렇게 협력했던 내용들이 그렇게 불공정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수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원래는 이 수출을 통해서 10이라는 그런 결과물을 낼 수 있었던 거를 웨스팅하우스 때문에 7에서 6, 8 요 정도밖에 못 가져가요. 또는 5에서 6을 가져가요. 근데 이게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수출량이 만약에 늘어난다면 그죠?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랑 협력 없이 미국과 협력 없이 이 정도의 수출량을 낼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해 본다면은 저는 노라고 답변하고 싶습니다. 미국과 만약에 그런 협력이 없었다면은 계속 소송이 걸리고 계속 싸움을 하고 미국과 등을 지고 그죠? 원전에 대해서 협력하지 않는 어떤 스탠스로 갔었다면은 우리나라 체코 원전도 못 땄습니다. 그죠? 체코 원전 못 땄다고요. 협력했기 때문에 체코 원전을 따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계속 언론에서 그런 안 좋은 기사들 뿌리고 자극적인 제목들 뿌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그냥 휘리릭 넘어가 버리고 제대로 된 것들을 못 쳐다보면은 우리는 계속 그냥 뉴스만 보고 흔들리는 거예요. 멘탈이 깨지고. 물론 지금 중요한 거는 이미 버튼을 눌렀어요. 누가? 언론이. 정부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서 뭐예요? 진상조사는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진상조사는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근데 이런 진상조사하고 언론에서 이런 안 좋은 내용들 계속 뿌려대고 이러면은 뭐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내막에는 좋은 내용이 있을지라도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조정의 시간이 전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얘가 다시 올라올지라도 조정이 오래 걸리면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죠?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조정을 1개월째, 2개월째 받고 있죠. 3개월, 4개월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이 지금이 8월달, 9월달, 10월달까지 조정받고 11월달부터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식의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 자리에서 얼마만큼 살아남을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얼마만큼 살아남을까? 그죠? 결국에는 다시 11월달, 12월달 이 원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뭐요? 여기서 얼마만큼 죽고 얼마만큼 살아남을까? 이게 제 어떤 퀘스천 마크. 그죠? 가장 궁금한 점입니다. 근데 딱딱도사 함께 하신다면은 그죠?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잘 따라오신다면은 그 맥점을 딱딱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우리가 더 기회를 잡을 것이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캔들 하나가 1개월, 1개월, 1개월이에요. 캔들 하나하나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타점을 잘 잡아야 되고 기회를 잘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WEC에서 웨스팅하우스에서 이런 내용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뭐예요? 지금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자기들은 시공 능력이 없고, 그죠? 상실한 상태. 기술적인 어떤 원천 기술을 제공해주면서
K 원전의 시공 능력에 손을 벌리고 협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웨스팅하우스도 인정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조만간에. 그죠? 이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을 맺은 거예요. 웨스팅하우스는 원전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 기사의 주된 내용은 웨스팅하우스가 뭐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뭐라 되어 있어요? 체코 원전을 제외한 유럽과 북중미를 싹 다 장악한다로 되어 있는데 얘네는 시공 능력이 없다고요. 그럼 미국과 지금 동맹인 국가가 누구예요? 우리나라예요. 시공 누구한테 맡길까요? 우리나라한테 맡긴다고요. 정리가 되는데 답이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뉴스의 표면적인 내용만 보시고 흔들리냐, 이 말을 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미 근데 언론을 통해서 투자 심리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위축됐어요. 주가는 당분간 빠질 수밖에 없고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원래 이렇습니다. 그죠? 잘 가는 주식들 두산 에너빌리티에 어떤 큰 영향이 없을지라도 왜? 어차피 뭐예요? 미국이 따든 우리나라가 따든 웨스팅하우스가 따든 한수원이 따든 한국전력이 따든 여기에 시공사가 누가 들어가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왜? 미국은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들어가고 두산은 매출을 발생시키는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주가는 빠져요. 이게 바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에요. 주식시장이 원래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에서 다시 올라갈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 딱딱도사의 이야기를 듣는다면은 알 수 있다는 거고, 다만 이 조정의 길이 순탄치 않을 거다. 그죠? 몇 개월 정도, 2달 정도 더 걸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신중하셔야 돼요. 왜? 이번 주에 뭐가 있죠? 이번 주 잭슨홀이 있습니다.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잭슨홀이 뭐예요? 연준에서 진행하는 금리 인하 관련된 통화 정책을 결정하죠. 이게 모든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번 주 잭슨홀 있기 전까지 수, 목, 금 이 시간 동안, 왜냐면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회의를 하는데 목요일 새벽부터일 거예요. 목요일에서 토요일,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 그죠? 거의 주말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다음 주나 돼서야 그 결과값이 나와요. 다음 주 월요일, 뭐 일요일, 주말에. 그러면은 이번 주까지는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까지는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잭슨홀 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타점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수 타점을, 그죠? 딱딱도사가 이야기했던 게 이제 55,000원이긴 했어요. 이 자리. 지금 종가 기준은 이 자리 지켜주고 있거든요. 55,000원. 근데 55,000원에서 사실 이 정도 자리까지 보셔야 돼요. 오늘 꼬리 자리. 최저가 51,100원. 그죠? 이 자리 구간까지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정이 이 자리까지 다 나왔다가 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타점을 한번 잡아볼 만합니다.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 한 방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분할 매수. 그죠?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뭐 당장 지금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다. 타점은 51,100원에서 55,000원 사이 이 구간에서 분할로, 그죠? 분할 매수로 타점을 잡을 필요가 있고, 단 제가 강조하는 거는 2개월 정도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할로 모아간다는 거는 내가 만약에 자 다시 선을 그어드릴게요. 51,500원, 55,000원 요 정도 저가가 51,100원. 자, 이 정도거든요. 보시면은 내가 만약에 두산에다가 뭐 500을 투자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을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한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200, 뭐 100, 200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든지 3분할로 또 1000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뭐요? 뭐 200, 뭐 300, 뭐 300, 200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든지, 그죠? 그래서 분할로 4분할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상을 해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조정이 오랫동안 나오기 때문에 빨리 성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고 타점을 잡아가면서 천천히, 그죠?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할로 물량을 모아가고 그런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얘가 제가 대응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두산이랑 마찬가지로.
하나오션도 작년 7월달, 9월달부터 추천드려가지고 300% 넘게 올라갔어요. 작년 7월, 9월이면 벌써 이때이기 때문에 이때랑 이때 추천을 드렸고 300% 넘게 올라갔는데 이 박스권이 고비였습니다. 이 박스권. 이때 4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박스권을 보냈거든요. 월봉 차트 한번 보시면은 하나오션이 이 구간이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4개월 동안 조정이 나왔고 5개월 차에 조정 나오다가 급등 나온 거예요. 그죠? 이 꼬리 자리 보이시죠? 조정 나오다가 급등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조정 나오다가 파란색으로. 그러다 올라간 거예요. 자, 그래서 약 5개월 가까이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간에서 몇 명이나 살아남았을까요? 그죠? 모두 살아남지 못했어요. 왜? 제 영상만 보더라도 저를 욕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분들은 다 떠나갔죠. 그죠? 안티가 돼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못 버티는 거예요. 주가 빠지니까. 와일드한 조정.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럴 수 있습니다. 와일드한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어떤 흐름이 이미 나왔고, 그죠? 이렇게 아름다운 조정이 나오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굴곡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굴곡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할 매수로 타점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런 이유로 뭐 불공정 계약이다 뭐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재생에너지 쪽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방향이 꺾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결국에 지금 세계 시장이 원전으로 들어가고 있고 원전의 기술력이 좋고 시공 능력이 좋은 우리나라가 이 원전에 대해서 포기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우리나라가 향후 10년, 20년, 30년을 먹을 수 있는 뭐요? 30년이 뭐예요? 50년 동안 먹거리가 있는 이 수출 시장을 포기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절대 이 원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원전을 많이 살려줬으면 좋겠다. 제 바람입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이 실무회담을 진행합니다. 그죠? 한미 정상회담. 실무회담에 가까운 정상회담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조선과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표로 참여를 합니다.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표가 직접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 설명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제 제 영상에도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런 댓글들과 관심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제 영상의 좋아요가 800개 넘게 눌리고 조회수도 만회씩 넘게 타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가족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죠? 두산은 딱딱도사만 믿고 봅니다. 주주를 위한 진정한 유튜버십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죠? 100번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 대표님이 최고의 분석 전문가이십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댓글들. 그죠? 역시 딱도사님이십니다. 제대로 해석하는 유튜버 이제 만났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런 댓글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돼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르신 해석입니다. 도사님 좋은 영상 잘 보고 갑니다. 이런 댓글들. 그죠?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많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댓글들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은 너무나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